안녕하세요. JM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월요일 라방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2주 전에 인사드리고 지난주가 연휴여서 저도 좀 쉬었고 또 많은 분들도 여행 갔다 오시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연휴 이후에 제가 진료를 하면서 정말 많이 다들 체중이 또 늘어 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제가 다이어트 가이드를 해드리고 또 그렇게 즐겁게 지내셨으면 또 요만큼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가이딩을 이번 주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한번 마음을 잡고 다이어트를 하러 또 다 귀가를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다이어트의 모든 것, 체지방에 관해서 오늘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자, 훌륭한 직원들. 자, 체중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자, 체지방, 그렇지. 체지방, 골격근량, 근육량, 그 다음에 체수분. 정답. 체수분. 자, 여러 가지 더 많지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알고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전체적인 토탈 체중을 목적으로 다이어트를 자꾸만 하시면 어릴 때는 상관없지만 30대, 40대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자꾸 요요가 와요. 토탈 체중에만 포커스를 두시지 마시고 체지방을 감소시키고 근육량을 증가시키고 체수분은 잘 유지되게, 잘 유지되게 이렇게 지난 다이어트의 모든 것 1편, 2편에서 요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 2편에서는 제가 체수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 몸이 왜 체수분이 생기는지, 그리고 1kg, 2kg, 3kg가 왜 하루 만에 쪘다 빠지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난번 영상 때 라이브에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못 보신 분들은 라이브 섹션으로 들어가셔서 다이어트의 모든 것 2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체지방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얘기가 되게 길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이어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체지방의 감소예요. 다이어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심내혈관의 질환을 예방하고 암을 예방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의 최종적인 목표는 어찌됐건 질병의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 체지방을 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체지방이 정상인데 총체중이 좀 늘었다고 해서 체지방을 빼듯이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 위협이 됩니다. 부종을 빼야 되죠. 그런 사람들은 그 얘기도 지난번에 했습니다. 자, 오늘은 체지방을 빼야 하는 환자들, 체지방을 빼야 하는 다이어트 이제 적응자들,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약을 써야 될지, 어떤 이유로 체지방이 느는지, 그리고 요요가 어떻게 하면 안 생길 수 있는지 그 기전을 현미경으로 우리 몸을 들여다보듯이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휴에 뭐 했어? 너네 좀 살찐 것 같아. 지금 뭐 하는 거야? JM 직원들 매주 체중 재가지고 그거 KPI 할 거야. 와우. 자, 봅시다. 자, 체지방은 탄수화물과 관련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런 거를 이제 거대 영양소라 그러잖아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영어로는 macro nutrition. 오케이? 마크로. 뉴.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잘 분해시켜 주는 걸 뭐라 그러냐면 미세 영양소. 이 개념을 알아야 돼요. 체지방에 대해서 알려면 얘는 뭐가 있냐면은 비타민, 아미노산, 코팩터 같은 뻥치지 마. 의대에서 배우는 거야. 모효소. 근데 이거는 생물 시간, 그러니까 뭐 그 중학교 때 배우죠. 근데 그 사실은 자기의 전공이 아니면 기억하기 어렵죠. 저도 뭐 사실 이제 뭐 미분 적분 하나도 기억 안 나거든. 그때 공부할 때나 기억나지.
그래서 저는 이게 제 전공이니까 다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지금 뭐 제가 20살 때부터 의대를 다녔으니까 23년 동안 지금 이걸로 밥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23년 동안 이걸 했으니까 당연히 계속 기억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가진 지식을 어떻게 해서든 우리 JM 구독자분들에게 계속 전달을 해서 더 건강하게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또 저의 역할이죠. 그러려고 이렇게 자꾸 영상도 찍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체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거대 영양소를 먹었을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었을 때 미세 영양소를 가지고 분해를 한 다음에 미세 영양소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 몸이 에너지를 낼 수 있게 하는 이 구조가 잘못됐을 때 체지방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절대로 체지방은 정상적인 구조로 돌아가고 있을 때에는 여자 같은 경우에는 28%에서 30% 이상을 넘길 수 없고 남자는 20%에서 25% 이상을 넘길 수 없어요. 이게 정상으로만 돌아간다면. 그죠? 안 그러면 뭐 먹으면 족족이면은 이거 뭐 코끼리 다 코끼리여야 되지. 그렇게 치면 코끼리는 그거만 먹잖아. 그거 풀만 먹잖아. 근데 그러니까 사람이 계속 이렇게 코끼리처럼 찐다는 건 그게 그 사람이 잘못한 거냐고요. 아니잖아. 근데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한테 아이고 뭐 무식해 네가 많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람은 지금 몸 안에서 거대 영양소와 미세 영양소가 활용돼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길이 뭔가가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먹는 것과 상관없이 체지방이 느는 몸의 환경으로 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걸 체크해주고 이거 이유를 찾아가면서 체지방을 빼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여자는 28에서 30%까지, 남자는 20에서 25%까지 빼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체지방량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근육량의 비율을 늘리면 얘가 또 좀 줄겠죠? 그래서 그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개괄적인 설명. 너무 체지방은 얘기할 게 많기 때문에 부종은 너무 쉽거든요. 부종은 설명할 것도 없어. 지난번 영상에서도 봤잖아요. 근데 이 체지방은 지금 오늘 하루로 끝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저 안 먹고 유교비 하나 맞고 뭐 이런 기전이 아니라니까. 이런 요요가 오죠. 그래서 우리가 체지방을 빼는 가장 큰 목표는 요요 방지. 자, 근데 우리 몸은 1년에 아무것도 안 먹어도 800g의 지방이 늘어나요. 이것은 바로 에이징, 노화, 노화. 근데 이게 40대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진행돼요. 노화. 슬프게 노화. 그치? 우리가 근데 60살에 죽었어. 예전에 50년 전에는. 그러면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지방이. 뭐 어차피 한 50세 살다가 60살에 죽으니까. 근데 지금은 100세 시대. 내 인생의 나머지 반은 이거와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노후가 병과 함께 살아야 된다. 최악이죠. 병과 함께 살아가는 건. 돈 많으면 뭐 하냐고. 병하고 같이 사는데. 그쵸? 아픈 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세상에. 응? 아파 봐야 알아요. 그거는 진짜. 건강은 정말 잃으면 안 돼요. 제가 매일매일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보지만 그 어떤 위로도 되지 않아요. 뭔가가 진단됐을 때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주치의로서 하는 일이 그러한 불행이 내 환자들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뭐 운명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런 기전에서 과학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으면 제 능력 안에 있어서는 자꾸 교정을 해줘서 유병하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6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저 많이 먹고 운동 안 해서가 아니에요. 체지방은. 그 첫 번째가 아까 말했던 그 에너지 효율. 그러니까 엔진이죠, 엔진. 자동차 엔진. 엔진의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이 말은 석탄과 석유는 계속 들어오는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계속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그런 그 불스 원샷 같은 거 있잖아요. 뭔가 조효소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말했던 미세 영양소죠. 이런 것들이 아주 영원히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칼로리의 음식들만 들어. 그러면 지방이 늘어요. 그래서 나는 환자를 볼 때, 이 환자가 이건 아닌가? 그럼 빨리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치료법을 알려줘야겠죠? 그러고 뭐 위고비를 쓰든 식욕 조절제를 쓰든 그래야 이분이 약을 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호르몬. 호르몬은 저희 JM 영상에도 너무나 많이 있죠? 옛날 것도 있지만 호르몬의 균형이 안 맞았을 때 뭐 갑상선이든 여성 호르몬이든 인슐린 호르몬이든 성장 호르몬이든 부진 호르몬이든 코티졸 호르몬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호르몬들의 균형이 맞지 않았을 때는 아무리 노력해서 안 먹고 운동해도 다시 돌아갑니다. 왜냐? 호르몬이 안 맞으면 내 몸이 안 건강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지금 위기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장을 하지 분해를 하겠어요, 몸이? 우리 몸은 동물이기 때문에 몸이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조건 저장을 해요. 거기서 가장 핵심이 이제 호르몬이에요. 호르몬이 안 맞는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하면 몸은 더 악화되고 이제 살은 안 빠지고 최악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건 그래서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의사가. 그 세 번째가 간, 해독 능력의 저하. 탄수화물은 간에서 분해가 돼요. 이거는 내가 지난번에 또 많은 얘기했죠. 오늘도 제가 그림 그리면서 한 번 더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JM 구독자 정도 되면 이 6가지는 알고 있어야지. 이 정도는 상식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간에도 웃는 게 아니네. 니네는 지금 몇 번째 듣고 있냐? 탄수화물이 분해야 되는데 간이 기능이 떨어져 있으면 내가 먹은 탄수화물 에너지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얘는 탄수화물은 에너지를 못 쓰면 바로 뭘로 변하는 애냐면 지방으로 저장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과잉돼서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 당을 잘 분해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야겠죠. 뭐 당연히 생활 습관도 봐야 되고 음주를 하는지도 봐야 되고 뭐 먹는 약이 있는지 봐야 되고 이런 게 있겠죠. 그다음 네 번째가 장내세균. 장애 환경이 안 좋은 경우에는 요 위에서 봐봐요. 미세 영양소가 다 어디서 흡수될까? 그렇지. 그러면 장이 오랫동안 안 좋았던 사람들은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먹었어. 근데 미세 영양소는 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그럼 이 많은 고칼로리들은 에너지를 못 내고 지방. 그래서 사실 1번과 4번은 연결되어 있어요. 장내세균이 많고 가스 많이 차고 장의 환경이 안 좋고 음식이 굉장히 고탄수화물이 많고 달달한 음식 좋아하고 이랬던 분들은 거진 장내세균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면 장의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미세 영양소, 얘를 분해해 줘야 되는 미세 영양소가 흡수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만성 피로가 같이 있으면서 체중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장내세균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를 통해서 또 체지방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이게 오래 돼서 에너지 대사가 안 돼. 예를 들어 내가 AI예요, 지금. JM AI인데 여기 배터리가 있을 거잖아요. 근데 배터리가 지금 10%야. 10%인데 거기다 대놓고 일 더 하라고 막 뭐라고 했어. 그러면은 나는 위기를 느낄까? 더 하려고 할까? 안녕하려고 했죠. 그렇게 되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호르몬이 깨지는 거예요. 이제 될 만큼 되라 버티는 게 이제 호르몬이 뒤에서 버티다가 진짜 적당히 좀 해 해서 이제 호르몬이 깨지고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면 그 다음에 뭐가 깨지냐면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깨져요. 어려운 얘기지만 뇌가 미친다.
그래서 이제 막 더 먹도록 하고 식욕의 조절을 안 시키고 막 짜증을 내고 세로토닌, 도파민 내가 얘기 많이 했죠? 이런 뇌에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이 분유기능이 일어나면서 몸이 굉장히 피곤해져요. 막 그냥 막 예민해져요. 그래서 보면은 체중 관리하시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중에서 좀 되게 예민해져서 다이어트를 못 하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거 교정을 하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난폭해져가지고 주위 사람 잡아먹어요, 진짜. 그래서 다이어트는 굉장히 신중하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면역이죠, 면역. 염증. 몸이 아프거나 염증이 있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이러면 우리 몸은 위기라고 생각할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할까요? 그쵸? 그래서 미세염증이 많고 염증이 많고 감기에 걸렸거나 대상포진에 걸렸거나 하여간 몸에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몸이 위기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지방을 저장해서 꼭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저장해요. 그래서 조금만 먹어도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6가지의 원인들을 잘 확인하고 내가 예를 들어 1번, 4번이다. 그러면 저는 1번, 4번을 해결하면서 위고비를 쓰거나 싹센다를 쓰거나 아니면 FDA가 승인한 식욕 조절제를 쓰면서 체중 관리를 해줘야 살이 빠지겠죠? 그리고 갱년기다. 그러면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떨어져 있다는 걸 판단하고 나머지 호르몬들이 에스트로겐 호르몬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다이어트를 해야 환자가 건강하게 약도 끊을 수 있고 갱년기를 잘 버텨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간의 능력이 안 좋은데 계속 다이어트를 하면 이 사람은 다이어트가 끝나면 다시 탄수화물 먹을 수가 영원히 탄수화물 못 먹고 살겠죠? 그러니까 간의 해독 능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항산화제들 저희 병원에서 수액으로 많이 쓰고 있죠. 신경전달 물질은 이제 식욕조절제를 써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리 때마다 자꾸 먹는다거나 또는 폭식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죠. 정신이 신체를 지배하지 않아요. 신체가 정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 균형은 의사가 판단하에 약을 써야 할 정도다 하면은 이제 약을 씁니다. 그리고 면역이나 염증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안 좋아졌을 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를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미세염증이 우리 몸에서 많이 없어지고 몸이 좀 더 건강한 항산화제도 많이 쓰고 면역세포 치료도 많이 하고 그래서 면역력을 좀 더 올려놓은 다음에 다른 원인들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제가 제2에 오면은 우리 아르제 수액을 제일 먼저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어떻게 만들어 놓은 포뮬러냐면 이 6가지를 커버링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앰플들을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맘 같아서는 막 좋은 앰플들 더 많이 쓰고 싶지만 그러면 이제 소비자가가 너무 심하게 올라갈 거잖아요. 그래서 또 자본주의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앰플들을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루틴, 그러니까 25에서 75%의 모든 체지방이 들어있는 환자에게는 이 조효소가 필요하다는 것들을 제가 다 묶어서 넣은 주사제제가 아르제 주사고 보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피검사에 따라서 환자들마다 사이드에 이제 주사제제를 따로따로 걸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는 이거에 관련해서 좀 더 추가 처방하고 이런 환자들은 이거에 맞춰 좀 더 추가하고 이런 걸 더 추가하고 이게 이제 개인 맞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치료를 해서 환자가 정상으로 이게 밸런스가 잘 맞춰지면 이제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거예요. 음. 근데 사람은 또 한 해 한 해 늙어가고 항상 환경은 변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저희가 이제 뭐 영원히 살이 안 찌는 몸으로 만들 수는 없겠죠. 일단 나이가 들면은 어쨌든 체지방은 늘어나지만 그래도 최소한 내 체지방 때문에 10년 후, 20년 후에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나
암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정도까지 된 상태는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주치의로서 환자들에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 체지방이 문제가 아닌데 20, 30대들 체지방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좀 부어요. 아까 제가 재작년이래 2주 전에 했던 영상을 보면 그냥 나트륨 조절 능력이 안 되는데 그거를 체지방하고 동일한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체지방이 늘어서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해야 되는 사람들과 비슷한 방법으로 대대적인 그런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퍼즐의 조각이 안 맞았잖아요. 그럼 이게 시간이 가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구조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내 마음대로 약을 처방받는다거나 또는 내 생각대로 약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하거나 해가지고는 장기적인 내 건강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 환자분들 중에서는 이제 연예인이나 뭐 모델이나 뭐 발레리나나 이렇게 진짜 직업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렇게 날씬해야 되는 분들은 좀 예외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내가 정상 범위 안에 들어있다면 고도 비만 을 제외한 그 전 단계들은 되도록이면 처방약을 쓰지 않고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만 해결해도 사람은 원래로 잘 돌아올 수 있다. 이해가 됐죠? 그리고 사람마다도 다르지만 내 인생 생애 주기에 따라도 다르죠. 내가 30대 때는 호르몬의 문제였는데, 30대 때는 내가 엔진의 문제로 살이 쪘는데 40대 때는 호르몬의 문제로 살이 찔 수도 있는 거고 50대 때는 또 면역의 문제로 살이 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생애 주기별로도 내가 체지방이 드는 원인이 달라지니까 내가 30대 때 그때 그걸로 10kg 뺐다고요. 이런 얘기 40대 와서 한들 무슨 소용? 그때 그는 없어요. 그때 그는 없어요. 제가 원래 그 우리 병원에 오시는 젊은 애들 이제 연애 상담 같은 것도 좀 잘한다는 어차피 사랑방이잖아요. 우리 가정학과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들어주고 저런 얘기도 들어주고 근데 저도 또 얘기 들어주는 거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남자친구랑 헤어져가지고 폭식을 하면서 이렇게 살이 많이 찌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데 너무 슬프죠, 남자친구.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데 제가 아주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때 그 사람은 죽었어. 없어. 그 다정했던 그 사람은 이제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도훈이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도훈이가 좋은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 도훈이는 그때 그 도훈이가 아닌 거지. 이제 사랑이 깨졌으면 도훈이는 원래의 도훈이로 돌아간 거잖아. 그러니까 아직도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했던 도훈이를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죽었어. 이때 도훈이는. 원래의 도훈이로 돌아간 거야. 그것처럼 40대에 오셔가지고 내가 30대 때 안 먹고 딱 7일만 운동하면 다 빠졌어요. 그때 그분 죽었어요. 그때 그분 없어요. 40대의 그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생각으로 그때랑 비슷한 다이어트법을 시도한다거나 또는 나는 맘만 먹으면 살 뺄 수 있어요 라던가 이런 무식한 소리를 제발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병이 생겨서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의 대를 생각해야 돼요. 지금의. 모든 것들은 과거와 미래가 아니라 지금의 내가 어떤 다이어트법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그리고 체지방이 다 빠지고 난 환자들 중에서도 부종의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은 이때까지는 제가 체지방에 관련된 치료를 수액으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다 했다 쳐. 근데 다음번에 오셨는데 나트륨 정도만 붙는 거야. 오늘 오신 분도 그랬어요. 자기가 살이 좀 찌는 것 같다고 무서워하셨어요. 체지방이 다시 는 것 같아요. 근데 늘기는커녕 지금 연휴 지나고 다 빠지셨어요. 치료가 너무 잘 돼서 그분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제가 정기적으로 찌나 안 찌나만 보고 있는 환자인데 그분이 자꾸 체중 낼까 봐 무서워서 다시 체지방 분해한 치료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부종 치료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때 그 체지방 많았던 그녀는 죽었어요. 이제는 체지방이 정상인 그녀 그리고 부종 관리만 하면 되는 그녀만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이제 체지방을 다 줄였어요. 저하고 치료를 해서 체지방을 다 뺐어. 그러면
이제 나 그러면 어떻게 식단을 하면 될까? 체지방이 다시 늘게 나 그럼 이제 안 쪄, 나 그러면 이제 다 치료됐으니까 저 이제 막 마음대로 먹고 이제 살면 되나요? 치료가 다 됐으니까? 그럴 리가. DNA라는 게 있잖아요. 이미 그렇게 한번 쪘다는 뜻은 이미 DNA가 있는 거야. 체중이. 발현이 된 거고 제가 발현된 걸 다시 집어 넣은 거잖아요. 근데 깡마른 애들 있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그런 애들 뭐 어쩌겠어요. DNA가 다른 것을. 그렇지만 대신에 그들은 또 다른 위험한 DNA들이 있겠죠. 세상은 공평하니까. 그래서 이 DNA가 다시 발현되지 않기 위해서는 간, 간, 간의 역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모든 호르몬이 균형이 잡히고 신경 전달 물질 균형이 잡히고 장이 균형이 잡혔을 때에는 뭐 대사나 미토콘드리아 엔진도 다 균형 잡혔을 때는 이제 간만 잘 지키면 돼요. 얘가 망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뒤에 6가지가 와르르 무너지는 거니까 제가 다시 빌드업을 해서 정상으로 돌려놨을 때에는 이제 간이 어떤 일을 하는지만 잘 보면 되거든요. 우리 둘은 아마 잘 알죠?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제 영상을 계속 보셨던 분들은 이것을 그리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항상 중학생 애들은 5번씩 설명해야 알아듣기 때문에 너네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할게. 간은 탄수화물, 당, 빵, 국수, 과자, 피자, 술, 떡, 과일 이런 것들을 다 독이라고 생각해요. 얘는 뭐 하는데? 해, 독. 이렇게 이것만 독이 아니야. 이거 맞나? 이거 이렇게 된 거 있잖아. 이런 거 독극물만 독이 아니야. 이미 우리가 먹고 있는 거에는 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간이 해독하겠지? 탄수화물은. 그래서 이게 들어왔을 때 얘가 예를 들어 수연 팀장이야. 우리 수연이. 팀장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 정민이야. JM. 100개를 줬어. 근데 수연이가 할 수 있는 일은 50개인 거야. 그러면 수연이는 정말 일을 잘하는 수연이었을 경우 내가 50개를 하더라도 내 간세포를 깨뜨려 가면서 100개를 다 해결해서 절대 지방으로 남은 일을 두지 않아. 착한 간. 대신에 피검사하면은 OTPT라고 하는 간 수치가 이제 증가돼 있겠죠? 요게 증가돼 있으면 의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야, 우리 수연 팀장이 죽을 똥을 싸고 일을 다 하고 있구나. 지금. 그래서 빨리 일이 많다는 걸 인지하고 일을 덜 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수연이가 또 계속 100개를 준 거야. JM이. 근데 자기 이제 간 수치도 증가될 것 같고 죽겠어. 그러면 일단 대표가 보이지 않는 책상 밑에다가 일단 일거리를 좀 숨겨놔. 그게 이제 TG, 중성지방.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중에서는 지방이 는 것 같진 않지만 이제 피검사에서는 TG라고 하는 중성지방이 증가돼 있어. 이 말은 얘가 수연이가 진짜 적당히 해. 약간 이 얘기예요. 그럼 이젠 진짜 내가 탄수화물을 많이 줄여야겠구나 생각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환자분들을 볼 때 이 TG가 많이 높아져 있을 경우에는 식단 조절 반드시 하라고 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랬는데 이제 너무 잘하는 거야, 일을. 살도 안 찌는 것 같아. 내가 JM에서 아르젠 맞고 막 예전에 이만큼 먹었는데 살 쪘는데 지금 막 살 안 찌는 것 같고 너무 좋아. 체질이 바뀌었다 이러면서 이제 200개 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빡치지? 연차를 내요. 연차 연속 7일. 몰라 씨. 들어 누워 씨. 안 내주면 사직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얘가 일을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지방을 줘. 그러면 이제 체지방이 증가하죠. 자, 근데 이 체지방이라는 놈은 엄청 무서워요. 얘는 한 번 이제 딱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연이가 업무 밑에 넣다가 이제 빡쳐가지고 다 쓸어 바닥에 그냥 확 민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젖히는 일들은 제곱으로 올라가. 그래서
요만큼 살이 쪘잖아요. 체지방. 지금 이렇게 갔어. 빡쳐가지고. 그 다음번에 또 그 짓을 하잖아. 내가 수연이한테 또 똑같이 일을 200개씩 주잖아. 그러면 수연이는 일을 하지 않고 이걸 2배로 늘려서 저장해 놓고 5배로 늘려서 저장해 놔서 후임이 와도 절대 같은 자리에서 일 못하게. 그냥 대표 망하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후임 한번 먹어봐라 하는 의미인 거야. 간이 이제 적당히 좀 해인 거야. 그러니까 적당히 저장해서 자기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게 놔두는 게 아니라 자기 아니면 이제 절대 안 되게 한 3,000배 정도는 일을 늘려놓고 개판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간 거야. 절대 후임이 올 수 없게. 그렇게 됐을 때 오는 게 이제 고도비만인 거야. 어디 한번 해봐, 약간.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의사는 여기서부터 실타래를 다시 풀어가야겠죠? 그리고 이미 이렇게 됐을 때는 간이 여기저기 SOS를 친 거야. 도훈이라고 하는 호르몬한테도 SOS를 쳤고 살려달라고. 그리고 장한테도 SOS를 쳤고 직원한테.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한테도 SOS를 쳤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도움받고 하다가 결국은 얘네도 도훈이도 못하겠다. 얘도 못하겠다. 얘도 못하겠다 하면 이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지방이 증가하는 건 굉장히 또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이 빠졌다고 해도 좀 먹는다고 해도 살이 안 찌네 라고 생각해도 간에게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쉬는 날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살이 빠지고 나면 탄수화물을 뭐 예를 들어 많이 먹었다. 내가 그러면은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은 공복을 좀 쫙 유지해서 간이 이 일을 좀 땡겨와서 해줄 수 있도록. 그쵸? 그리고 내가 오늘 어쩔 수 없이 떡볶이를 먹었다. 그러면 다음날은 단백질 위주로 식사를 한다거나 떡볶이 이러면 얘가 다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평생 즐겁게 살아갈 수는 없어요. 그죠? 그렇게 살면 이제 50살부터는 저기 3차 의료기관에 한 주 3회 정도 같이 가야 하는 그런 불상사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요.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고 음식들이 너무 고칼로리고 고당이고 해서 내가 아무리 적게 먹고 식단 조절을 한다고 해도 이제는 체중을 무시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부종과 이 체지방이 증가하는 원인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이어트를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FDA 승인한 식욕 조절제들은 이 들어오는 탄수화물을 덜 들어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쵸? 못 먹게. 근데 그게 필요한 사람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분별하게 하지 말고 못 먹기만 한다고 해서 이 밑에 기전은 하나도 해결하지 않고 이것만 안 먹고 있으면 영원히 이걸 안 먹어야겠죠? 그러니까 이걸 안 먹고 있는 동안에 이 밑에 잘못된 걸 해결해주는 JM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게 오늘의 영상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질문 없나요? 질문할 게 없지? 너무 완벽한 강의지 않니? 아니, 이게 사실 다이어트가 진짜 의사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운 포션인데 이거를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환자분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있다는 게 난 너무나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꾸 어떻게든 애를 써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영상으로라도 전달드리고 환자분들한테 진료실에서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설명을 드리고는 하는데 아직도 TV나 이런 인터넷을 보면 막 안타깝고 또 어떤 젊은 환자분들은 막 처방약을 막 수십 가지씩 먹고 이렇게 내원해서 몸이 안 좋아지고 이런 걸 보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래서 제 영상이 이렇게 좀 주변에 다이어트를 무분별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해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다이어트가 좀 너무 힘들다, 이유를 잘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근처 가까운 JM을 내원하셔가지고 주치 선생님과 같이 의논을 하시면서 건강관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 주에 라방에 또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다음 주도 그럼 체지방 관련된 내용. 다음 주 체지방 관련은 오늘 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다이어트 정리하고 다이어트 모든 거 마무리 4편으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